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주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0.34%, 다우가 지금 0.6%, 나스닥 100이 좀 많이 상승했죠. 1%, 그 다음 미드캡이 0.31, 그 다음 스몰캡이 0.63, 마이크로캡이 1.84로서 마이크로캡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YTD 기준으로서 가장 많이 상승했은 것은 역시나 나스닥 100 22%로 상승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캡 또한 22%가 상승이 컸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이것도 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시클리컬 이렇게 자유소비재가 좀 많이 올랐다.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장이 돌아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기 방어주라든지 리얼 이스테이트, 헬스케어 이렇게 있죠. 아무래도 방어주 중심으로 좀 하락됐던 것이 이번 한 주였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5%, 5.77, 그 다음 메타가 3.9%로 올라갔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자, 그 다음에 오라클 요쪽으로 좀 올라갔죠. 그래서 요쪽에 중심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지 구글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중심으로, 오픈 AI 중심으로 조금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는 반도체 중심에서 브로드컴 외에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매기가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상승이 되었고, 자, 안 좋았던 것은 역시나 헬스케어 중심으로 좀 안 좋았고, 유틸리티, 자, 그 다음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좋지 못했던 한 주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일단 성장주 있죠. 성장주는 0.72% 상승한 반면에 가치주는 0.12%로 좀 하락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조금은 상승세가 돌았다. 아까 맵을 보신 것처럼 조금은 성장세 위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글로벌 마켓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 에코티 거의 다가 일단 0.45% 올랐고, 이머징 마켓 역시도 0.49%, 그 다음 미국을 제한 나라들도 0.78%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벨롭 마켓 역시도 좀 상승됐다. 전반적으로 좀 보합해서 상승이 일어났던 것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본 시장을 봐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0.83% 주가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이나 0.74, 그 다음 미국이 0.37%로서 조금씩은 상승이 돼 있었다. 그 전반적으로 거의 시장 모두 다가 상승하면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독일 시장이 상당히 많이 1.2%나 상승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채권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20물짜리 TLT 있죠. 이거 자체는 2.26%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 자체가 하락했던 말은 금리는 도리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장기물에 있어서는 크게 일단 차이가 없습니다. 단기물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단기물 금리는 내려가는데 장기물 금리는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 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골드 가격은 조금 하락한 반면에 실버 가격은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수요가 많다는 것들. 자, 오일 가격 역시도 조금은 상승했는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하고의 좀 또 뭐 전쟁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 때문에 조금은 상승이 되고 있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런시 한번 보겠습니다. US 달러 같은 경우 0.46% 하락한 반면에 지금 일본 옌이 좀 많이 올라갔죠.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이쪽에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값은 좀 내려가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도 봐야 되겠지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날지 그거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일본 시장을 계속해서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되고 돼 있으면은 크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렇게 주가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경제 발표 한번 보겠습니다. 튜즈데이는 졸트 보고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년물에 일단 옥션 경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일 날에 FOMC가 있죠. 그래서 금리를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그 다음 또 지금 이제 Thursday, 목요일 날에는 이니시 잡리스, 그 다음에 30년물 경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체킹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금리 결정보다는 양적 완화 QE가 되는지를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20주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났죠. 여기서 반등이 일어났고 주가 자체가 한 4주 연속 하락했다가 다시금 상승돼 있다. V자 반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가 자체가 무너진다면서 이렇게 반등이 안 일어나면서 이렇게 내려갈 때 주가가 하락하는 거지. 이렇게 반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는 더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일단 금리 인하가 있는데
0.25% 정도 하락한다는 것은 뭐 지금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QE가 되는지 요것이 더 관건이다. 요 뉘앙스가 있는지를 체킹하시자.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QE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체킹하시는 것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우리의 임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뉘앙스만 있다면은 주가는 좀 더 반등되지 않겠는가. 보통 보면은 12월 달 후반으로 가서 가면 갈수록 일단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다우 역시도 일단은 지금 V자 반등이 됐고, 나스닥 역시도 V자 반등,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러셀도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이 많이 일어났다. 러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증폭이 많이 이렇게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형주는 올라갔다 내려갔던 폭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데보다. 그때 우리가 지금 지수가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40%, 50% 그렇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중소형주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이 내려갈 때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면은 손실이 많기 때문에 40%, 50% 내려가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포트를 잘 조절하셔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10년물 금리를 보시게 되면 10년물 금리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금리가 내려가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죠. 30년물 금리도 4.79%, 10년물 금리도 4.13%로서 지금 이제 4%를 내려가지 않고 금리 인하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장기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데 특별히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보실 것이 옌 자체의 10년물 있죠. 지금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거시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한 주 동안에 지금 내려왔던 폭이 좀 많이 내려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만대를 깨졌고 8만대가 지켜주고 있는데 요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돌아나가야만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AI 쪽으로 붐이 부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아직까지는 하락세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금 일단 이제 주춤거리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톱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톱니가 연준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공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관세 인플레이션이 감소된다는 것들, 실업수당 전국 건수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들, 노동시장이 지지되고 있고 9월에 고용보고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선제적 대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더 긴축이 되면서 연준이 제자리를 하게 되면서 정책은 더욱더 긴축되고 경제성장은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고 예방조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강세장이지 약세장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7,000, S&P 500이 7,000에서 7,450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베이스 케이스로 해서. 그다음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이제 올해 말에 10만 달러 이상 도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단 지금 금리를 갖다 내린 것 자체는 예방적인 차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지금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시장이 낙관적인 분위기에 동조를 하고 있죠. 12곳이 넘는 회사가 전망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일단은 S&P 500의 평균 목표치가 7,600으로서 현재 대비해서 11%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려한 수익률은 아니지만은 1년 평균 대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이다. 어떤 회사도 올해는 정체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세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S&P 500의 14% 이익 성장률의 전망치, 높은 이익 마진의 유지, 그리고 지수가 현재 12개월 예상 22.5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분기에 개인소득세의 환급의 증가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영향을 좀 과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행정부는 2026년도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조정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좀 광범위하게 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봐서 2026년도에도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난다. 아무래도 재정을 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우스 중에서는 가장 낮게 주고 있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100까지 내년에 일단 소폭 상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는 두 자리 상승해 있지만은 그럼에도 배수는 5에서 10% 감소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금 흐름이 둔화됨에 따라서 AI 구축의 상황이 더욱더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유동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방향은 더 나빠지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줄어들고 있고 자본 지출은 늘어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작년보다 줄어들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성장세가 약할 때만 이루어질 거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을 주고 있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번처럼 3년 동안 지속되는 강세장은 대부분 4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연준이 경기 침체 전망이 없고 그다음 금융 여건도 열악한 상황에서는 10여 개월 안에 17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된다. 그 이야기랍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지금 이제 봄에 20% 가까이 폭락을 했죠. 자, 9개월간의 20%의 하락장을 겪은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시금 다가올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정이 한 번 더 온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일단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은 상승이 계속해서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가장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일일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투자가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 거래소 내외의 일일 평균 주식 거래량 자체가 한 175억 주 정도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 8년 동안을 본다 하더라도 거의 3배 이상이 일단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3배 이상이 증가되어 있다. 이만큼 증가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만큼 계속해서 거래량 자체가 많이 폭발적으로 되고 있다. 2017년도에 비해서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연초 1에서 평균이 51% 정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3년 연속으로 증가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주문과 일치되는 플랫폼에서 활동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일일 거래량이 많다는 말은 기관들 자금보다는 아무래도 개인들 자금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옵션 거래량 역시도 지금 2019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한 3배 이상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루에 7,280만 건으로서 세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이제 한몫을 하려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거래인 것도 좀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좋은데 자, 중요한 것 자체가 레버리지가 많이 끼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조금은 주의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마진 뎃때죠. 그러니까 빛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주가는 하락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많이 있으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마진으로 땡겨와서 아무래도 빛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청산을 한번 당하면서 마진콜 나오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미국의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2달 연속으로 또 9천 명 정도가 지금 감소하면서 2월 연속 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링크드인이나 이제 인디드 이런 회사 채용 페이지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한 19,400개 정도 일단 일자리가 감소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정부에서는 한 1,400개 정도를 늘리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용이 많이 줄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민간하고 고용하고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 자체가 7개월 동안 5차례나 일단 감소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고용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5년 만에 지금 이제 최대의 기록이다, 최악의 기록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자,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유동성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 있어서 한 3트릴리언 이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서서히 늘어난다는 게 좀 빨리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월에 200억 달러 정도 계속해서 일단 QE 정도가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빨리는 유동성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QE와 관련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번 주에 연준의 가장 큰 결정은 금리와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자산 매수 계획에 대해서 힌트가 주식이라든지 기타 위험 자산의 랠리를 촉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QE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자, 그게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움직인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 0.25%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이 연준 1월부터 국채의 중비금 관리 매수, 즉 말해서 월에 450억 달러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200억 달러 정도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450억 달러 정도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QE가 얼마만큼 되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통화 정책에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산 부자들을 위한 대차대조표 통화 정책으로서 부의 효과를 증폭시키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지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금리 정책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높은 금리가 해고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죠. 그래서 K자 경제에서는 하위 계층 가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위 계층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일단은 잔액이 보유되고 있죠. 자, 반면에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잔액을 갖다가 보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 지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고소득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러한 두 경제권 때문에 연준이 6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에 어떤 말을 하든 시장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늘리기 시작할 것인지,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관건이지, 금리 인하는 이미 우리가 일단 일상에 다가왔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팽배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QE가 될 것인지, 자, 그것이 더욱더 관건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2019년도 레포 사태 재발을 피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금리 전략팀 입장에서는 다음 주 1월부터 시작해서 450억 달러 규모의 만기 국고채를 갖다가 매입한다, QE하겠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규모도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은 자연스러운 대차대조표 증가를 위해서 매달 250억 달러 매입하고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지급준비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250달러를 추가로 매입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450억 달러 정도를 계속해서 일단 사들인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돈을 갖다가 아무래도 푼다는 입장이 되고 있으니까 증시에는 좀 미미하게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뱅가드의 채권 그룹팀 마찬가지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연준은 역방향 관리 운용으로 인하를 인해서 내년에 자연스럽게 국채 매입을 시작할 거다, QE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의 지급 준비금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연준은 자연스럽게 이를 충족할 것이다. 그래서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매달 15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금의 운용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관련 신호는 아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시스템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 방침일 뿐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간에 자금 조달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생산성과 더불어서 급여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생산 상당히 1971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상당히 좋아졌죠. 246%나 상승됐다. 90%에서.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습에서 여기까지 본다면은 115%밖에 급여는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죠. CEO들은 계속해서 법으로 돈을 많이 벌지만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다. 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면서 지금의 빈부 격차는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석 고문들이 높은 물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캠페인에 돈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 몇 주 동안의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저렴한 가격에 대한 메시지를 조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트럼프는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면은 중간선거에서 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공화당의 행정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간에서는 제미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알파벳의 주가가 4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오픈AI가 자본 지출을 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월간 사용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월간 사용자들을 봤을 때 챗GPT 같은 경우에는 8억 1천만 명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만 명으로서 많이 추격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될 거냐 아니면 구글이 될 거냐, 거기에 조금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간 사용자가 얼마 빨리 가느냐 그런 것들을 체킹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구글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 AI 투자를 갖다 수익하는 데 있어서 동종업계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검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격 결정력을 갖춘 탄력적인 캐시카우이자 구글의 동급 최고의 제미나이 AI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검색 사업에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구글의 장점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TPU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이제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저렴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회는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진출은 한 10에서 15에서 20%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서버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뭐 전력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전력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력 자체가 한 6만도 안 되죠. 6만도 안 되는데 2030년도 되면 거의 뭐 12만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2배 이상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폴캐스트 유틸리티 파워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력주 이런 것들은 항상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빅테크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있죠. 테슬라 역시도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물론 약간의 또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추세는 상승 중에 있죠. 추세가 상승 중에 있으면은 눌림목이 약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중에 있을 때는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꺾인다면 이렇게 해서 직전 저점을 일단 깰 때 있죠. 강하게 깰 때 그때 우리가 털고 나오면 되는 거지. 제가 계속 상승의 추세에 있기 때문에 털 필요는 없다.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홀드하시고, 자, 없는 분들은 좀 빠질 때마다 좀 분할로 매수하셔서 들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도 180불대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죠. 특별히 일단 지금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밑으로 밀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 후에는 다시 지금 주가는 반등하지 않겠는가 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좀 더 많이 빠진다면 조금씩 일단 담아가시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계속 상승이 되고 있죠. 이런 것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 라인대 있죠. 그래서 200불대, 자, 그걸 갖다 강하게 돌파하면서부터 시작해서는 200불대 위에서 놀겠다. 자, 그 후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반등되고 있죠. 그래서 고점을 갖다 돌파하게 되면은 그 후부터의 주가는 다른 세계로 신세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조금씩 잡으셔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심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요럴 때입니다. 주가가 돌파하고 난 후에 고점을 강하게 주봉입니다. 강하게 돌파하고 난 후에 약간의 눌림목이 될 때가 있다는 거겠죠. 그럴 때가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해서 들고 가시게 되면은 많은 이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하락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에서 들고 가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일단은 쌍봉을 치면서 좀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요 라인 때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60불 때 요 정도 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매집의 관점에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런 것들도 바닥권에 있을 때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부도날 염려가 없죠. 자, 그럴 때는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길게 보신다면 또 상승의 추세가 될 수 있다. 뭐 오픈 AI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반등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일단 지금 이제 200주선,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일단 반등되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V자 반등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바닥권에 와 있을 때, 자, 고를 때가 우리의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V자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눌림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추세로 본다면은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는 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던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내려올 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큰 대형 주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추세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200주선, 자, 그런 데 걸칠 때가 우리가 매집의 관점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갖다가 뚫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뚫지를 못했죠. 요걸 갖다가 강하게 뚫으면서 갔으면은 좀 구글 같이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은 걸린다 해서 옆으로 눕는 거지 이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후에 강하게 뚫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신세계에서 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보면서 들고 가자. 뭐 로봇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생산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쪽에서 더욱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체킹하시면서 자,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직전 고점을 뚫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들이 좀 빠진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눌린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고 갈 때지 완전히 아직까지 애플을 털고 나올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관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다. 많이 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 안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있는 분들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